그녀는 당신을 무시했어요. 차가워졌고 그녀는 물러났죠. 당신은 휴대폰을 응시하며 그녀의 이름이 불을 밝히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쫓는 순간 당신은 지는 거예요. 반응하는 순간 그녀는 이기는 거예요. 반응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순간 그녀는 애초에 당신을 가졌던 게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해요. 바로 그때가 게임의 판도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당신이 진정으로 강해지는 순간이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반응보다 침묵을 택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가슴으로 말하세요. 진심으로 말하세요. 오늘은 그저 또 다른 영상이 아니니까요. 이건 한계입니다. 오늘 당신은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마스터하기 시작해요. 당신은 쫓도록, 자신을 설명하도록,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도록 배웠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효과가 없고 당신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죠. 그녀는 차가웠고 그녀는 거리를 두었어요. 당신은 바닥 없는 양동이에 더 많은 것을 쏟아부었어요. 당신은 더 이상 쫓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힘, 당신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을 울린다면 채널을 후원해주세요. 이 콘텐츠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인생을 바꿀 통찰력입니다. 저희를 후원하는 것은 단순히 이 영상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수천 명의 남성을 돕는 것입니다. 첫째, 그녀는 물러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당신에게 열정적이고 반응적이고 현재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어조가 변했습니다. 답장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차가워졌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먼저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모티콘도 사라지고 갑자기 당신이 계획을 세우려고 할 때마다 그녀는 바빠집니다. 당신도 그것을 느낍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그녀의 에너지가 바뀌었고 이제 당신은 침묵을 언어처럼 해석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진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당신의 본능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 말해야 한다, 고쳐야 한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그 본능이 바로 당신을 무너뜨리는 프로그래밍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쫓습니다. 그들은 손을 내밀고 문자를 2번 보내며 괜찮아 또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고 묻습니다. 애초에 고칠 수 없었던 것을 고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의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당신이 물러설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감정 게임입니다. 미묘하고 수동적이며 당신이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를 기준으로 자존감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반응하거나 물러서는 것입니다. 반응하면 그녀는 당신을 대체 가능하고 절박하고 연약한 존재로 봅니다. 물러서면 당신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당신은 그녀가 자신의 가정에 의문을 품도록 강요합니다. 당신은 대본을 뒤흔듭니다. 그녀는 추격전을 기대했지만 침묵은 예측할 수 없고 예측 불가능성은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강력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공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명확함, 의도, 기준이 가득합니다. 침묵은 강해지기 위해 반응할 필요는 없어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하면 내 존재도 변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종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누군가 멀어지고 당신이 가만히 있을 때 당신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야 합니다. 멀어지는 것을 위해 싸우지 마세요. 놓아주고 당신의 평화를 지켜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라면 그것은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혼란을 선택할 때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정지능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기술, 즉 반응하지 않는 것을 숙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숙달은 당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고양시키고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당신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을 통제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의 인정이 팔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에 맞춰 스스로를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조용히 있을 만큼의 규율이 없지만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은 규칙을 정합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사이며 그 반사는 소음보다 더 밝게 빛납니다. 그녀가 물러설 때 쫓아가지 마세요. 거리를 두세요.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마세요. 그녀의 가치를 관찰하세요. 스큐어트하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그녀가 물러설 때 당신의 길, 당신의 비전, 당신의 사명에 기대세요. 가만히 앉아 있지 마세요. 고요히 나아가세요. 당신은 반응이 아닙니다. 당신은 반응입니다. 차분하고 신중하며 의도적인 반응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느끼려고 한다면 당신이 떠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느끼게 하세요. 그녀에게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녀에게 우주를 주세요. 하지만 원치 않는 곳에 있지 마세요. 스스로 잠기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위대해 보이도록 자신을 움츠러들게 하지 마세요. 그녀는 무언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물러섰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지루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춤을 출지 궁금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당신의 반응은 똑같아야 합니다. 존재감 속의 힘, 침묵 속의 강인함.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무 행동도 하지 마세요. 그녀가 만든 현실 속에 앉아있게 두세요. 그녀는 거리를 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공간을 원했습니다. 그녀가 침묵 속에서 숨 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당신이 조용해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녀는 드라마를 기대했습니다. 노력을 기대했습니다. 애원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녀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혼란에 익숙해진 당신에게 평화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 평화는 그녀가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당신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에 머물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당신의 부재가 말하게 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녀가 돌아오면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침묵이 당신을 보호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이깁니다. 그러니 그녀가 물러설 때 장황한 글을 쓰지 마세요. 당신만의 이야기, 집중, 규율, 운동, 독서, 돈 관리, 명료한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세요. 그녀가 당신을 여전히 좋아하는지 고민하는 동안 그녀가 한때 좋아했던 모습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녀의 의견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돌아오는 것조차 바라지 않을 겁니다. 이제 당신은 평화를 맛보았고 일단 평화를 맛보면 다시는 전쟁에 안주하지 않을 테니까요. 두 번째는 당신이 침묵할 때 그녀가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그 변화는 당신에게가 아니라 그녀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소음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피드백, 반응, 그리고 당신 마음속에 여전히 자신이 중요하다는 어떤 신호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차가운 말을 했는데 당신이 움찔하지 않으면 그녀는 당황합니다. 그녀가 거리를 두었는데 당신이 쫓지 않으면 그녀는 불안해집니다. 이제 그 패턴이 깨졌고 그 깨진 패턴은 새로운 관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하고 피드를 새로 고치고 신호를 찾습니다. 그가 내 이야기를 봤을까? 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을까? 온라인 상태일까? 그녀는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지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의 부재는 당신이 함께 있었을 때보다 더 큰 소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의미와 힘, 그리고 목적이 가득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이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에게 깨닫게 합니다. 전화 옆에 앉아있지도 않고 마무리를 간절히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 깨달음은 그녀의 리듬을 깨뜨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적 반응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것을 먹고 삽니다. 그녀가 물러선 것이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자 그녀는 자신의 힘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녀는 당신이 집착하지 않고 당신의 명료함 속에 그녀의 혼란이 필요하지 않으며 망가진 신호를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녀의 인정을 쫓는 대신 더 나아지려고, 더 잘 만들어가고, 더 잘 치유하려고 바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는 끔찍한 일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물러섬으로써 피하려고 했던 바로 그 질문들에 직면하게 되고, 그 질문들은 당신이 보낼 수 있었던 어떤 문자 메시지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이제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내가 그를 잘못 판단한 걸까? 생각보다 그가 더 든든했던 걸까? 왜 나 없이도 괜찮은 걸까? 그 혼란은 벌이 아니다. 그것은 반성이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 그녀가 자신을 보는 것이다. 그 거울 속에서 그녀는 예전에 감정적으로 다스리던 그 남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굴하지 않는 사람,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그녀 없이도 더 나아질 수 있는 사람을 본다. 그것이 그녀를 두렵게 한다. 남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는 미스터리가 되고, 미스터리는 곧 힘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당신의 생각을 알 수 없다. 그녀는 당신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을 가늠할 수 없다. 그 예측 불가능성은 그녀를 끌어당긴다. 이제 그녀는 명확성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녀는 당신이 하던 대로 해야 한다. 침묵은 전략이 아니다. 그것은 증거다. 당신이 그녀의 에너지에 중독되지 않았다는 증거. 당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 당신의 가치가 그녀의 관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증거. 이제 처음으로 그녀는 설명하지도 간청하지도 굽히지도 않는 당신의 모습을 봅니다. 걸어가는 남자를 보고 그 모습은 침묵이 시작된 후에도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마지막 대화를 계속해서 되뇌고, 당신의 문자를 다시 읽고, 그녀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변화하고 있고, 당신의 침묵의 매 순간은 그 간극, 그 공간, 그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그녀는 그 공간을 후회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망가뜨린 것을 당신이 고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침묵은 명확성을 만들고, 그 명확성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누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투자했는지, 누가 장난을 쳤는지, 누가 당신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러니 조용히 하세요. 그녀가 자신의 메아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녀가 자신의 생각을 쫓을 수 있도록 하세요. 당신의 사랑이 무한하고 당신의 인내가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과 함께 앉아있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치게 하려고가 아니라 치유하려고, 혼란스럽게 하려고가 아니라 명확하게 하려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제 소음이 사라지고 나면 남은 것은 진실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너무나 시끄러워서 그녀조차 무시할 수 없습니다. 셋째, 반응은 약함이고 침묵은 힘입니다. 당신이 반응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일부를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하지만 조금씩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차가운 메시지에 따뜻하게 반응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약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녀가 멀어지려고 애쓰는 모습에 당신은 당신을 절박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녀의 무관심에 당신은 과도한 설명으로 반응하지만 그녀는 당신을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봅니다. 이건 그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규율, 당신의 자각, 당신의 내면의 강인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반응은 당신은 여전히 내 마음 상태를 조종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감정의 조종관을 그녀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당신의 가치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고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든 말든 말입니다. 그녀는 그 불균형을 느낍니다. 그녀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당신의 모습을 그녀는 알아차립니다. 변호할 필요도 없는 것을 변호하려고 과도한 설명을 하는 모습도 그녀는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하고 그녀가 기대했던 감정적인 피드백을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권력이 재설정되고 역할이 뒤바뀝니다.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녀입니다. 이제 그녀는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난 내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난 게임을 보고 있고 그 위에 있어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침묵은 사람들을, 특히 반응을 조종해
강인함을 느끼는데 익숙한 사람들을 뒤흔듭니다. 침묵은 조종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묽지 않는 사람을 미끼로 유혹할 수도 없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는 레벨업하거나 떠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이깁니다. 반응에 지배되는 삶은 혼돈이지만 침묵에 기반을 둔 삶은 평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평온함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사람들이 스스로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하고 자기 성찰을 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당신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반응하면 당신은 날카로움을 잃고 감정적인 싸움에 휘말려 기진맥진하고 분개하며 중심을 잃게 됩니다.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은 중요한 것, 즉 당신의 목적, 당신의 길, 당신의 원칙을 위해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말하지 않는 것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일이기도 합니다. 소음에 중독된 세상에서 침묵은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감정을 인정하고 관찰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적 성숙입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를 차갑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착하며 혼돈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을 왕으로 만듭니다. 당신의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정확함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도 해야 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도록 강요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당신이 그들을 밀어붙였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세요. 반응하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자유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주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남의 드라마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소유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규율이며 진정한 힘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네 번째, 수용은 인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수용은 오해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을 받아들이면 묵인하는 것이고 당신이 약하고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용은 항복이 아닙니다. 명확함입니다.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보고 의도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물러섰습니다. 수용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용했습니다. 그녀는 설명 없이 에너지를 바꿨습니다.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수용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 일을 알고 내가 느끼는 것을 느끼며 여전히 혼돈보다는 평화를 선택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약함의 반대입니다. 가장 정제된 형태의 힘입니다. 감정적인 실망의 불길 속에 서서 이게 날 무너뜨리지 않을 거야, 날 바꾸지 않을 거야, 날 규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유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며 마무리를 쫓지만 마무리는 종종 초연함을 늦추려는 필사적인 시도일 뿐입니다. 사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녀의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인정받기 위해 그녀의 인정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만의 자각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녀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가 상황을 바로잡아 줄 것을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의 말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아도 됩니다. 평화는 내면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며 내면에서 그 평화를 키울 때 수용은 제2의 천성이 됩니다.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입장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해를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관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용입니다. 금욕주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그 에너지를 반응에 집중하는 기술입니다. 당신의 반응은 항상 당신의 책임이므로 다른 누구도 당신의 모습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 힘을 그녀에게 주지 않는 한 그녀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러겠습니까? 이미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에게 당신의 감정 상태를 어떻게 다스릴지 왜 허락하겠습니까? 수용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부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항상 같습니다. 저는 제 평화를 지킵니다. 저는 제 가치 안에서 살아갑니다. 저는 명확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복수할 필요도, 마무리할 필요도, 복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진실, 자존감, 목적에 맞춰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기분이 좋을 때나 이치에 맞을 때가 아니라 필요할 때입니다. 현실에 저항하는 것은 고통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수용은 당신을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에너지를 되찾을 힘을 주고 일단 그 에너지를 되찾으면 당신은 멈출 수 없게 됩니다. 5번째, 그녀가 그 결과를 느끼게 하세요. 우리는 경계와 자아가 혼동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둘은 다릅니다. 경계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타인을 위해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형태의 자존감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처럼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느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의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재에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접근이 차단되었을 때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에너지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을 때 그들은 배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에게 주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또 다른 설명이나 감정적인 구원이 아니라 진정한 공간, 책임감으로 메아리 치는 공간, 그녀가 가졌던 것과 잃었던 것을 상기시켜주는 공간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건 원망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기대했던 감정의 깔개보다 사랑이라는 가면 아래 무례함을 참아내던 당신보다 이건 악의가 아니라 주권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잃은 결과를 느끼게 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자신의 습관에 맞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그건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들의 결정에 무게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현실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거리를 두었고 이제 그 거리를 견뎌내야 합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선택지를 주었고 이제 당신의 일관성 없는 삶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조종이 아니라 성찰입니다. 당신의 침묵이라는 거울에 비친 당신의 선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맑고 차갑지만 솔직합니다. 당신이 반응할 때 당신은 그 성찰을 방해하고 추락을 완화하며 감정의 버팀목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만히 있으면 그녀는 스스로의 감정에 따라 걸을 수 있게 되고 그 여정은 말로는 결코 할 수 없는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일은 분노나 이성 때문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의무가 아니고 당신의 시간은 자유롭지 않으며 당신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존재를 잘못 다루는 사람은 상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부재를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결과의 힘입니다. 기준을 정하고 선을 긋고 존중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녀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다른 여자가 돌아오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결과든 승리입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잃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그 사람을 붙잡고 그 과정에서 당신 자신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당신의 말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침묵이 그녀에게 가르치도록 하고 그 교훈이 두 사람 모두를 자유롭게 하도록 하세요. 6번째, 침묵 속에서 성장하고 그녀의 부재 속에서 성장하세요. 당신의 침묵은 멈춤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후퇴가 아니라 재정렬입니다. 당신이 반응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과 그녀 사이뿐만 아니라 과거의 당신과 진화한 당신 사이에도 공간이 생깁니다. 변화는 바로 이곳, 침묵 속에서, 고독 속에서, 과거의 당신과 미래의 당신 사이에 신성한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이 공간을 활용하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앉아있지 마세요. 당신의 진화에 집중하여 그녀의 부재가 무의미해질 때까지 발전하고 고양하고 당신의 진화에 집중하세요. 헬스장에 가고 돈을 모으고 책을 읽고 마음을 연구하고 당신의 기술을 연마하세요.
가장 위험한 당신이 되세요. 폭력이 아니라 가치에 있어서 위험하세요. 선택권이 있는 사람은 결코 절박하지 않고 과거를 넘어 진화한 사람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침묵 속에서 빛나고 그녀 없이도 활기차게, 그녀 없이도 미소 짓고 그녀 없이도 충만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진정한 복수입니다. 시시덕거림이 아니라 진전이고 장난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그녀가 없는 동안 당신이 레벨업하면 어떤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이 순간이 필요했어. 이번에는 혼자서, 이번에는 성찰하며, 이번에는 날카로움을 더하고 내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 침묵이 당신에게 주는 것은 명확함과 집중력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동안 당신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이 그녀의 이야기를 읽었는지 확인하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당신은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곁에 없어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알아봐 줄 필요도 박수쳐 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의 가치를 몰랐던 젊은 시절의 당신을 위한, 안주하지 않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더 이상 작게 행동하지 않는 현재의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함으로써.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침묵 속에서 성장하고 부재 속에서 빛날 때 당신은 그녀가 돌아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걷고 있고 그 목적은 자석처럼 끌리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것이고 잘못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것이고 당신은 마침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반응은 힘이 아니라 항복입니다. 그녀를 쫓는 것으로 되찾는 것이 아니라 분리함으로써 당신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평화가 그녀의 존재보다 더 중요해질 때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 침묵을 선택하고 명확함을 선택하고 당신 자신을 선택하십시오. 이 글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 침묵은 제 힘입니다. 말하고 의미 있게 그리고 실천하세요.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속에 불을 지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아직 혼란에 휩싸인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이 사명을 지지해주세요. 지지해주실 때마다 진실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힘을 되찾도록 돕고 아무도 침묵 속에 갇혀 자신이 항상 정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돕습니다.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시고 당신의 삶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세요. 그녀는 당신을 무시했어요. 차가워졌고 그녀는 물러났죠. 당신은 휴대폰을 응시하며 그녀의 이름이 불을 밝히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쫓는 순간 당신은 지는 거예요. 반응하는 순간 그녀는 이기는 거예요. 반응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순간 그녀는 애초에 당신을 가졌던 게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해요. 바로 그때가 게임의 판도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당신이 진정으로 강해지는 순간이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반응보다 침묵을 택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가슴으로 말하세요. 진심으로 말하세요. 오늘은 그저 또 다른 영상이 아니니까요. 이건 한계입니다. 오늘 당신은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마스터하기 시작해요. 당신은 쫓도록, 자신을 설명하도록,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도록 배웠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효과가 없고 당신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죠. 그녀는 차가웠고 그녀는 거리를 두었어요. 당신은 바닥 없는 양동이에 더 많은 것을 쏟아부었어요. 당신은 더 이상 쫓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힘, 당신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을 울린다면 채널을 후원해주세요. 이 콘텐츠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인생을 바꿀 통찰력입니다. 저희를 후원하는 것은 단순히 이 영상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수천 명의 남성을 돕는 것입니다. 첫째, 그녀는 물러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당신에게 열정적이고 반응적이고 현재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어조가 변했습니다. 답장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차가워졌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먼저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모티콘도 사라지고 갑자기 당신이 계획을 세우려고 할 때마다 그녀는 바빠집니다. 당신도 그것을 느낍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그녀의 에너지가 바뀌었고 이제 당신은 침묵을 언어처럼 해석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진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당신의 본능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 말해야 한다, 고쳐야 한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그 본능이 바로 당신을 무너뜨리는 프로그래밍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쫓습니다. 그들은 손을 내밀고 문자를 2번 보내며 괜찮아 또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고 묻습니다. 애초에 고칠 수 없었던 것을 고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의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당신이 물러설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감정 게임입니다. 미묘하고 수동적이며 당신이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를 기준으로 자존감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반응하거나 물러서는 것입니다. 반응하면 그녀는 당신을 대체 가능하고 절박하고 연약한 존재로 봅니다. 물러서면 당신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당신은 그녀가 자신의 가정에 의문을 품도록 강요합니다. 당신은 대본을 뒤흔듭니다. 그녀는 추격전을 기대했지만 침묵은 예측할 수 없고 예측 불가능성은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강력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공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명확함, 의도, 기준이 가득합니다. 침묵은 강해지기 위해 반응할 필요는 없어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하면 내 존재도 변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종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누군가 멀어지고 당신이 가만히 있을 때 당신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야 합니다. 멀어지는 것을 위해 싸우지 마세요. 놓아주고 당신의 평화를 지켜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라면 그것은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혼란을 선택할 때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정지능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기술, 즉 반응하지 않는 것을 숙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숙달은 당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고양시키고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당신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을 통제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의 인정이 팔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에 맞춰 스스로를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조용히 있을 만큼의 규율이 없지만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은 규칙을 정합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사이며 그 반사는 소음보다 더 밝게 빛납니다. 그녀가 물러설 때 쫓아가지 마세요. 거리를 두세요.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마세요. 그녀의 가치를 관찰하세요. 스큐어트하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그녀가 물러설 때 당신의 길, 당신의 비전, 당신의 사명에 기대세요. 가만히 앉아있지 마세요. 고요히 나아가세요. 당신은 반응이 아닙니다. 당신은 반응입니다. 차분하고 신중하며 의도적인 반응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느끼려고 한다면 당신이 떠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느끼게 하세요. 그녀에게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녀에게 우주를 주세요. 하지만 원치 않는 곳에 있지 마세요. 스스로 잠기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위대해 보이도록 자신을 움츠러들게 하지 마세요. 그녀는 무언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물러섰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지루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춤을 출지 궁금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당신의 반응은 똑같아야 합니다. 존재감 속의 힘, 침묵 속의 강인함.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무 행동도 하지 마세요. 그녀가 만든 현실 속에 앉아있게 두세요. 그녀는 거리를 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공간을 원했습니다. 그녀가 침묵 속에서 숨 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당신이 조용해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녀는 드라마를 기대했습니다. 노력을 기대했습니다. 애원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녀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혼란에 익숙해진 당신에게 평화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 평화는 그녀가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당신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에 머물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당신의 부재가 말하게 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녀가 돌아오면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침묵이 당신을 보호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이깁니다. 그러니 그녀가 물러설 때 장황한 글을 쓰지 마세요. 당신만의 이야기, 집중, 규율, 운동, 독서, 돈 관리, 명료한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세요. 그녀가 당신을 여전히 좋아하는지 고민하는 동안 그녀가 한때 좋아했던 모습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녀의 의견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돌아오는 것조차 바라지 않을 겁니다. 이제 당신은 평화를 맛보았고 일단 평화를 맛보면 다시는 전쟁에 안주하지 않을 테니까요. 두 번째는 당신이 침묵할 때 그녀가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그 변화는 당신에게가 아니라 그녀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소음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피드백, 반응, 그리고 당신 마음속에 여전히 자신이 중요하다는 어떤 신호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차가운 말을 했는데 당신이 움찔하지 않으면 그녀는 당황합니다. 그녀가 거리를 두었는데 당신이 쫓지 않으면 그녀는 불안해집니다. 이제 그 패턴이 깨졌고 그 깨진 패턴은 새로운 관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하고 피드를 새로 고치고 신호를 찾습니다. 그가 내 이야기를 봤을까? 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을까? 온라인 상태일까? 그녀는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지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의 부재는 당신이 함께 있었을 때보다 더 큰 소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의미와 힘, 그리고 목적이 가득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이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에게 깨닫게 합니다. 전화 옆에 앉아있지도 않고 마무리를 간절히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 깨달음은 그녀의 리듬을 깨뜨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적 반응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것을 먹고 삽니다. 그녀가 물러선 것이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자 그녀는 자신의 힘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녀는 당신이 집착하지 않고 당신의 명료함 속에 그녀의 혼란이 필요하지 않으며 망가진 신호를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녀의 인정을 쫓는 대신 더 나아지려고, 더 잘 만들어가고, 더 잘 치유하려고 바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는 끔찍한 일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물러섬으로써 피하려고 했던 바로 그 질문들에 직면하게 되고 그 질문들은 당신이 보낼 수 있었던 어떤 문자 메시지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이제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내가 그를 잘못 판단한 걸까? 생각보다 그가 더 든든했던 걸까? 왜 나 없이도 괜찮은 걸까? 그 혼란은 벌이 아니다. 그것은 반성이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 그녀가 자신을 보는 것이다. 그 거울 속에서 그녀는 예전에 감정적으로 다스리던 그 남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굴하지 않는 사람,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그녀 없이도 더 나아질 수 있는 사람을 본다. 그것이 그녀를 두렵게 한다. 남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는 미스터리가 되고 미스터리는 곧 힘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당신의 생각을 알 수 없다. 그녀는 당신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을 가늠할 수 없다. 그 예측 불가능성은 그녀를 끌어당긴다. 이제 그녀는 명확성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녀는 당신이 하던 대로 해야 한다. 침묵은 전략이 아니다. 그것은 증거다. 당신이 그녀의 에너지에 중독되지 않았다는 증거. 당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 당신의 가치가 그녀의 관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증거.
이제 처음으로 그녀는 설명하지도 간청하지도 굽히지도 않는 당신의 모습을 봅니다. 걸어가는 남자를 보고 그 모습은 침묵이 시작된 후에도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마지막 대화를 계속해서 되뇌고 당신의 문자를 다시 읽고 그녀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변화하고 있고 당신의 침묵의 매 순간은 그 간극, 그 공간, 그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그녀는 그 공간을 후회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망가뜨린 것을 당신이 고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침묵은 명확성을 만들고 그 명확성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누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투자했는지, 누가 장난을 쳤는지, 누가 당신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러니 조용히 하세요. 그녀가 자신의 메아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녀가 자신의 생각을 쫓을 수 있도록 하세요. 당신의 사랑이 무한하고 당신의 인내가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과 함께 앉아있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치게 하려고가 아니라 치유하려고, 혼란스럽게 하려고가 아니라 명확하게 하려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제 소음이 사라지고 나면 남은 것은 진실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너무나 시끄러워서 그녀조차 무시할 수 없습니다. 셋째, 반응은 약함이고 침묵은 힘입니다. 당신이 반응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일부를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하지만 조금씩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차가운 메시지에 따뜻하게 반응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약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녀가 멀어지려고 애쓰는 모습에 당신은 당신을 절박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녀의 무관심에 당신은 과도한 설명으로 반응하지만 그녀는 당신을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봅니다. 이건 그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규율, 당신의 자각, 당신의 내면의 강인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반응은 당신은 여전히 내 마음 상태를 조종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감정의 조종관을 그녀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당신의 가치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고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든 말든 말입니다. 그녀는 그 불균형을 느낍니다. 그녀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당신의 모습을 그녀는 알아차립니다. 변호할 필요도 없는 것을 변호하려고 과도한 설명을 하는 모습도 그녀는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하고 그녀가 기대했던 감정적인 피드백을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권력이 재설정되고 역할이 뒤바뀝니다.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녀입니다. 이제 그녀는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난 내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난 게임을 보고 있고 그 위에 있어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침묵은 사람들을, 특히 반응을 조종해 강인함을 느끼는데 익숙한 사람들을 뒤흔듭니다. 침묵은 조종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묽지 않는 사람을 미끼로 유혹할 수도 없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는 레벨업하거나 떠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이깁니다. 반응에 지배되는 삶은 혼돈이지만 침묵에 기반을 둔 삶은 평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평온함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사람들이 스스로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하고 자기 성찰을 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당신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반응하면 당신은 날카로움을 잃고 감정적인 싸움에 휘말려 기진맥진하고 붕괴하며 중심을 잃게 됩니다.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은 중요한 것, 즉 당신의 목적, 당신의 길, 당신의 원칙을 위해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말하지 않는 것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일이기도 합니다. 소음에 중독된 세상에서 침묵은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감정을 인정하고 관찰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적 성숙입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를 차갑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착하며 혼돈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을 왕으로 만듭니다. 당신의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정확함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도 해야 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도록 강요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당신이 그들을 밀어붙였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세요. 반응하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자유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주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남의 드라마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소유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규율이며 진정한 힘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네 번째, 수용은 인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수용은 오해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을 받아들이면 묵인하는 것이고 당신이 약하고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용은 항복이 아닙니다. 명확함입니다.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보고 의도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물러섰습니다. 수용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용했습니다. 그녀는 설명 없이 에너지를 바꿨습니다.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수용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 일을 알고 내가 느끼는 것을 느끼며 여전히 혼돈보다는 평화를 선택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약함의 반대입니다. 가장 정제된 형태의 힘입니다. 감정적인 실망의 불길 속에 서서 이게 날 무너뜨리지 않을 거야, 날 바꾸지 않을 거야, 날 규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유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며 마무리를 쫓지만 마무리는 종종 초연함을 늦추려는 필사적인 시도일 뿐입니다. 사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녀의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인정받기 위해 그녀의 인정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만의 자각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녀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가 상황을 바로잡아 줄 것을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의 말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아도 됩니다. 평화는 내면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며 내면에서 그 평화를 키울 때 수용은 제2의 천성이 됩니다.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입장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해를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관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용입니다. 금욕주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그 에너지를 반응에 집중하는 기술입니다. 당신의 반응은 항상 당신의 책임이므로 다른 누구도 당신의 모습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 힘을 그녀에게 주지 않는 한 그녀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러겠습니까? 이미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에게 당신의 감정 상태를 어떻게 다스릴지 왜 허락하겠습니까? 수용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부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항상 같습니다. 저는 제 평화를 지킵니다. 저는 제 가치 안에서 살아갑니다. 저는 명확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복수할 필요도, 마무리할 필요도, 복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진실, 자존감, 목적에 맞춰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기분이 좋을 때나 이치에 맞을 때가 아니라 필요할 때입니다. 현실에 저항하는 것은 고통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수용은 당신을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에너지를 되찾을 힘을 주고 일단 그 에너지를 되찾으면 당신은 멈출 수 없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그녀가 그 결과를 느끼게 하세요. 우리는 경계와 자아가 혼동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둘은 다릅니다. 경계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타인을 위해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형태의 자존감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처럼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느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의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재에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접근이 차단되었을 때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에너지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을 때 그들은 배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에게 주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또 다른 설명이나 감정적인 구원이 아니라 진정한 공간, 책임감으로 메아리 치는 공간,
그녀가 가졌던 것과 잃었던 것을 상기시켜주는 공간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건 원망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기대했던 감정의 깔개보다 사랑이라는 가면 아래 무례함을 참아내던 당신보다 이건 악의가 아니라 주권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잃은 결과를 느끼게 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자신의 습관에 맞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그건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들의 결정에 무게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현실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거리를 두었고 이제 그 거리를 견뎌내야 합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선택지를 주었고 이제 당신의 일관성 없는 삶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조종이 아니라 성찰입니다. 당신의 침묵이라는 거울에 비친 당신의 선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맑고 차갑지만 솔직합니다. 당신이 반응할 때 당신은 그 성찰을 방해하고 추락을 완화하며 감정의 버팀목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만히 있으면 그녀는 스스로의 감정에 따라 걸을 수 있게 되고 그 여정은 말로는 결코 할 수 없는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일은 분노나 이성 때문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의무가 아니고 당신의 시간은 자유롭지 않으며 당신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존재를 잘못 다루는 사람은 상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부재를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결과의 힘입니다. 기준을 정하고 선을 긋고 존중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녀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다른 여자가 돌아오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결과든 승리입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잃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그 사람을 붙잡고 그 과정에서 당신 자신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당신의 말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침묵이 그녀에게 가르치도록 하고 그 교훈이 두 사람 모두를 자유롭게 하도록 하세요. 6번째, 침묵 속에서 성장하고 그녀의 부재 속에서 성장하세요. 당신의 침묵은 멈춤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후퇴가 아니라 재정렬입니다. 당신이 반응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과 그녀 사이뿐만 아니라 과거의 당신과 진화한 당신 사이에도 공간이 생깁니다. 변화는 바로 이곳, 침묵 속에서, 고독 속에서, 과거의 당신과 미래의 당신 사이의 신성한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이 공간을 활용하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앉아있지 마세요. 당신의 진화에 집중하여 그녀의 부재가 무의미해질 때까지 발전하고 고양하고 당신의 진화에 집중하세요. 헬스장에 가고 돈을 모으고 책을 읽고 마음을 연구하고 당신의 기술을 연마하세요. 가장 위험한 당신이 되세요. 폭력이 아니라 가치에 있어서 위험하세요. 선택권이 있는 사람은 결코 절박하지 않고 과거를 넘어 진화한 사람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침묵 속에서 빛나고 그녀 없이도 활기차게, 그녀 없이도 미소 짓고 그녀 없이도 충만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진정한 복수입니다. 시시덕거림이 아니라 진전이고 장난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그녀가 없는 동안 당신이 레벨업하면 어떤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이 순간이 필요했어. 이번에는 혼자서, 이번에는 성찰하며, 이번에는 날카로움을 더하고 내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 침묵이 당신에게 주는 것은 명확함과 집중력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동안 당신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이 그녀의 이야기를 읽었는지 확인하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당신은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곁에 없어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알아봐 줄 필요도 박수 쳐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의 가치를 몰랐던 젊은 시절의 당신을 위한, 안주하지 않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더 이상 작게 행동하지 않는 현재의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함으로써.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침묵 속에서 성장하고 부재 속에서 빛날 때 당신은 그녀가 돌아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걷고 있고 그 목적은 자석처럼 끌리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것이고 잘못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것이고 당신은 마침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반응은 힘이 아니라 항복입니다. 그녀를 쫓는 것으로 되찾는 것이 아니라 분리함으로써 당신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평화가 그녀의 존재보다 더 중요해질 때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 침묵을 선택하고 명확함을 선택하고 당신 자신을 선택하십시오. 이 글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 침묵은 제 힘입니다. 말하고 의미 있게 그리고 실천하세요.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속에 불을 지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아직 혼란에 휩싸인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이 사명을 지지해 주세요. 지지해 주실 때마다 진실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힘을 되찾도록 돕고 아무도 침묵 속에 갇혀 자신이 항상 정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돕습니다.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시고 당신의 삶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세요. 그녀는 당신을 무시했어요. 차가워졌고 그녀는 물러났죠. 당신은 휴대폰을 응시하며 그녀의 이름이 불을 밝히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쫓는 순간 당신은 지는 거예요. 반응하는 순간 그녀는 이기는 거예요. 반응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순간 그녀는 애초에 당신을 가졌던 게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해요. 바로 그때가 게임의 판도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당신이 진정으로 강해지는 순간이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반응보다 침묵을 택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가슴으로 말하세요. 진심으로 말하세요. 오늘은 그저 또 다른 영상이 아니니까요. 이건 한계입니다. 오늘 당신은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마스터하기 시작해요. 당신은 쫓도록, 자신을 설명하도록,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도록 배웠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효과가 없고 당신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죠. 그녀는 차가웠고 그녀는 거리를 두었어요. 당신은 바닥 없는 양동이에 더 많은 것을 쏟아부었어요. 당신은 더 이상 쫓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힘, 당신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을 울린다면 채널을 후원해주세요. 이 콘텐츠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인생을 바꿀 통찰력입니다. 저희를 후원하는 것은 단순히 이 영상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수천 명의 남성을 돕는 것입니다. 첫째, 그녀는 물러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당신에게 열정적이고 반응적이고 현재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어조가 변했습니다. 답장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차가워졌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먼저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모티콘도 사라지고 갑자기 당신이 계획을 세우려고 할 때마다 그녀는 바빠집니다. 당신도 그것을 느낍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그녀의 에너지가 바뀌었고 이제 당신은 침묵을 언어처럼 해석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진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당신의 본능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 말해야 한다, 고쳐야 한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그 본능이 바로 당신을 무너뜨리는 프로그래밍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쫓습니다. 그들은 손을 내밀고 문자를 2번 보내며 괜찮아 또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고 묻습니다. 애초에 고칠 수 없었던 것을 고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의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당신이 물러설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감정 게임입니다. 미묘하고 수동적이며 당신이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를 기준으로 자존감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반응하거나 물러서는 것입니다. 반응하면 그녀는 당신을 대체 가능하고 절박하고 연약한 존재로 봅니다. 물러서면 당신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당신은 그녀가 자신의 가정에 의문을 품도록 강요합니다. 당신은 대본을 뒤흔듭니다. 그녀는 추격전을 기대했지만 침묵은 예측할 수 없고 예측 불가능성은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강력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공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명확함, 의도, 기준이 가득합니다. 침묵은 강해지기 위해 반응할 필요는 없어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하면 내 존재도 변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종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누군가 멀어지고 당신이 가만히 있을 때 당신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야 합니다. 멀어지는 것을 위해 싸우지 마세요. 놓아주고 당신의 평화를 지켜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라면 그것은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혼란을 선택할 때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정지능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기술, 즉 반응하지 않는 것을 숙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숙달은 당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고양시키고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당신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을 통제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의 인정이 팔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에 맞춰 스스로를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조용히 있을 만큼의 규율이 없지만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은 규칙을 정합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사이며 그 반사는 소음보다 더 밝게 빛납니다. 그녀가 물러설 때 쫓아가지 마세요. 거리를 두세요.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마세요. 그녀의 가치를 관찰하세요. 스큐어트하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그녀가 물러설 때 당신의 길, 당신의 비전, 당신의 사명에 기대세요. 가만히 앉아 있지 마세요. 고요히 나아가세요. 당신은 반응이 아닙니다. 당신은 반응입니다. 차분하고 신중하며 의도적인 반응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느끼려고 한다면 당신이 떠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느끼게 하세요. 그녀에게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녀에게 우주를 주세요. 하지만 원치 않는 곳에 있지 마세요. 스스로 잠기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위대해 보이도록 자신을 움츠러들게 하지 마세요. 그녀는 무언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물러섰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지루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춤을 출지 궁금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당신의 반응은 똑같아야 합니다. 존재감 속의 힘, 침묵 속의 강인함.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무 행동도 하지 마세요. 그녀가 만든 현실 속에 앉아있게 두세요. 그녀는 거리를 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공간을 원했습니다. 그녀가 침묵 속에서 숨 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당신이 조용해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녀는 드라마를 기대했습니다. 노력을 기대했습니다. 애원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녀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혼란에 익숙해진 당신에게 평화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 평화는 그녀가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당신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에 머물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당신의 부재가 말하게 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녀가 돌아오면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침묵이 당신을 보호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이깁니다. 그러니 그녀가 물러설 때 장황한 글을 쓰지 마세요. 당신만의 이야기, 집중, 규율, 운동, 독서, 돈 관리, 명료한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세요. 그녀가 당신을 여전히 좋아하는지 고민하는 동안 그녀가 한때 좋아했던 모습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녀의 의견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돌아오는 것조차 바라지 않을 겁니다. 이제 당신은 평화를 맛보았고 일단 평화를 맛보면 다시는 전쟁에 안주하지 않을 테니까요. 두 번째는 당신이 침묵할 때 그녀가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그 변화는 당신에게가 아니라 그녀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소음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피드백, 반응,
그리고 당신 마음속에 여전히 자신이 중요하다는 어떤 신호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차가운 말을 했는데 당신이 움찔하지 않으면 그녀는 당황합니다. 그녀가 거리를 두었는데 당신이 쫓지 않으면 그녀는 불안해집니다. 이제 그 패턴이 깨졌고 그 깨진 패턴은 새로운 관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하고 피드를 새로 고치고 신호를 찾습니다. 그가 내 이야기를 봤을까? 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을까? 온라인 상태일까? 그녀는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지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의 부재는 당신이 함께 있었을 때보다 더 큰 소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의미와 힘 그리고 목적이 가득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이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에게 깨닫게 합니다. 전화 옆에 앉아있지도 않고 마무리를 간절히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 깨달음은 그녀의 리듬을 깨뜨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적 반응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것을 먹고 삽니다. 그녀가 물러선 것이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자 그녀는 자신의 힘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녀는 당신이 집착하지 않고 당신의 명료함 속에 그녀의 혼란이 필요하지 않으며 망가진 신호를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녀의 인정을 쫓는 대신 더 나아지려고, 더 잘 만들어가고, 더 잘 치유하려고 바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는 끔찍한 일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물러섬으로써 피하려고 했던 바로 그 질문들에 직면하게 되고 그 질문들은 당신이 보낼 수 있었던 어떤 문자 메시지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이제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내가 그를 잘못 판단한 걸까? 생각보다 그가 더 든든했던 걸까? 왜 나 없이도 괜찮은 걸까? 그 혼란은 벌이 아니다. 그것은 반성이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 그녀가 자신을 보는 것이다. 그 거울 속에서 그녀는 예전에 감정적으로 다스리던 그 남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굴하지 않는 사람,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그녀 없이도 더 나아질 수 있는 사람을 본다. 그것이 그녀를 두렵게 한다. 남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는 미스터리가 되고 미스터리는 곧 힘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당신의 생각을 알 수 없다. 그녀는 당신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을 가늠할 수 없다. 그 예측 불가능성은 그녀를 끌어당긴다. 이제 그녀는 명확성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녀는 당신이 하던 대로 해야 한다. 침묵은 전략이 아니다. 그것은 증거다. 당신이 그녀의 에너지에 중독되지 않았다는 증거. 당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 당신의 가치가 그녀의 관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증거. 이제 처음으로 그녀는 설명하지도 간청하지도 굽히지도 않는 당신의 모습을 봅니다. 걸어가는 남자를 보고 그 모습은 침묵이 시작된 후에도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마지막 대화를 계속해서 되뇌고 당신의 문자를 다시 읽고 그녀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변화하고 있고 당신의 침묵의 매 순간은 그 간극, 그 공간, 그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그녀는 그 공간을 후회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망가뜨린 것을 당신이 고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침묵은 명확성을 만들고 그 명확성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누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투자했는지, 누가 장난을 쳤는지, 누가 당신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러니 조용히 하세요. 그녀가 자신의 메아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녀가 자신의 생각을 쫓을 수 있도록 하세요. 당신의 사랑이 무한하고 당신의 인내가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과 함께 앉아있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치게 하려고가 아니라 치유하려고, 혼란스럽게 하려고가 아니라 명확하게 하려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제 소음이 사라지고 나면 남은 것은 진실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너무나 시끄러워서 그녀조차 무시할 수 없습니다. 셋째,
반응은 약함이고 침묵은 힘입니다. 당신이 반응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일부를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하지만 조금씩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차가운 메시지에 따뜻하게 반응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약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녀가 멀어지려고 애쓰는 모습에 당신은 당신을 절박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녀의 무관심에 당신은 과도한 설명으로 반응하지만 그녀는 당신을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봅니다. 이건 그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규율, 당신의 자각, 당신의 내면의 강인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반응은 당신은 여전히 내 마음 상태를 조종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감정의 조종관을 그녀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당신의 가치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고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든 말든 말입니다. 그녀는 그 불균형을 느낍니다. 그녀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당신의 모습을 그녀는 알아차립니다. 변호할 필요도 없는 것을 변호하려고 과도한 설명을 하는 모습도 그녀는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하고 그녀가 기대했던 감정적인 피드백을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권력이 재설정되고 역할이 뒤바뀝니다.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녀입니다. 이제 그녀는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난 내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난 게임을 보고 있고 그 위에 있어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침묵은 사람들을, 특히 반응을 조종해 강인함을 느끼는데 익숙한 사람들을 뒤흔듭니다. 침묵은 조종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묻지 않는 사람을 믿기로 유혹할 수도 없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는 레벨업하거나 떠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이깁니다. 반응에 지배되는 삶은 혼돈이지만 침묵에 기반을 둔 삶은 평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평온함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사람들이 스스로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하고 자기 성찰을 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당신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반응하면 당신은 날카로움을 잃고 감정적인 싸움에 휘말려 기진맥진하고 붕괴하며 중심을 잃게 됩니다.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은 중요한 것, 즉 당신의 목적, 당신의 길, 당신의 원칙을 위해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말하지 않는 것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일이기도 합니다. 소음에 중독된 세상에서 침묵은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감정을 인정하고 관찰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적 성숙입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를 차갑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착하며 혼돈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을 왕으로 만듭니다. 당신의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정확함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도 해야 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도록 강요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당신이 그들을 밀어붙였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세요. 반응하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자유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주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남의 드라마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소유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규율이며 진정한 힘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네 번째, 수용은 인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수용은 오해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을 받아들이면 묵인하는 것이고 당신이 약하고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용은 항복이 아닙니다. 명확함입니다.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보고 의도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물러섰습니다. 수용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용했습니다. 그녀는 설명 없이 에너지를 바꿨습니다.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수용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 일을 알고 내가 느끼는 것을 느끼며 여전히 혼돈보다는 평화를 선택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약함의 반대입니다. 가장 정제된 형태의 힘입니다. 감정적인 실망의 불길 속에 서서 이게 날 무너뜨리지 않을 거야
날 바꾸지 않을 거야, 날 규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유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며 마무리를 쫓지만 마무리는 종종 초연함을 늦추려는 필사적인 시도일 뿐입니다. 사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녀의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인정받기 위해 그녀의 인정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만의 자각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녀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가 상황을 바로잡아 줄 것을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의 말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아도 됩니다. 평화는 내면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며 내면에서 그 평화를 키울 때 수용은 제2의 천성이 됩니다.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입장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해를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관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용입니다. 금욕주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그 에너지를 반응에 집중하는 기술입니다. 당신의 반응은 항상 당신의 책임이므로 다른 누구도 당신의 모습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 힘을 그녀에게 주지 않는 한 그녀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러겠습니까? 이미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에게 당신의 감정 상태를 어떻게 다스릴지 왜 허락하겠습니까? 수용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부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항상 같습니다. 저는 제 평화를 지킵니다. 저는 제 가치 안에서 살아갑니다. 저는 명확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복수할 필요도, 마무리할 필요도, 복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진실, 자존감, 목적에 맞춰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기분이 좋을 때나 이치에 맞을 때가 아니라 필요할 때입니다. 현실에 저항하는 것은 고통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수용은 당신을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에너지를 되찾을 힘을 주고 일단 그 에너지를 되찾으면 당신은 멈출 수 없게 됩니다. 5번째, 그녀가 그 결과를 느끼게 하세요. 우리는 경계와 자아가 혼동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둘은 다릅니다. 경계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타인을 위해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형태의 자존감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처럼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느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의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재에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접근이 차단되었을 때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에너지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을 때 그들은 배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에게 주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또 다른 설명이나 감정적인 구원이 아니라 진정한 공간, 책임감으로 메아리 치는 공간, 그녀가 가졌던 것과 잃었던 것을 상기시켜주는 공간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건 원망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기대했던 감정의 깔개보다 사랑이라는 가면 아래 무례함을 참아내던 당신보다 이건 악의가 아니라 주권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잃은 결과를 느끼게 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자신의 습관에 맞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그건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들의 결정에 무게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현실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거리를 두었고 이제 그 거리를 견뎌내야 합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선택지를 주었고 이제 당신의 일관성 없는 삶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조종이 아니라 성찰입니다. 당신의 침묵이라는 거울에 비친 당신의 선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맑고 차갑지만 솔직합니다. 당신이 반응할 때 당신은 그 성찰을 방해하고 추락을 완화하며 감정의 버팀목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만히 있으면 그녀는 스스로의 감정에 따라 걸을 수 있게 되고 그 여정은 말로는 결코 할 수 없는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일은 분노나 이성 때문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의무가 아니고 당신의 시간은 자유롭지 않으며 당신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존재를 잘못 다루는 사람은 상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부재를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결과의 힘입니다. 기준을 정하고 선을 긋고 존중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녀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다른 여자가 돌아오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결과든 승리입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잃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그 사람을 붙잡고 그 과정에서 당신 자신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당신의 말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침묵이 그녀에게 가르치도록 하고 그 교훈이 두 사람 모두를 자유롭게 하도록 하세요. 6번째, 침묵 속에서 성장하고 그녀의 부재 속에서 성장하세요. 당신의 침묵은 멈춤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후퇴가 아니라 재정렬입니다. 당신이 반응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과 그녀 사이뿐만 아니라 과거의 당신과 진화한 당신 사이에도 공간이 생깁니다. 변화는 바로 이곳, 침묵 속에서, 고독 속에서, 과거의 당신과 미래의 당신 사이의 신성한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이 공간을 활용하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앉아있지 마세요. 당신의 진화에 집중하여 그녀의 부재가 무의미해질 때까지 발전하고 고양하고 당신의 진화에 집중하세요. 헬스장에 가고 돈을 모으고 책을 읽고 마음을 연구하고 당신의 기술을 연마하세요. 가장 위험한 당신이 되세요. 폭력이 아니라 가치에 있어서 위험하세요. 선택권이 있는 사람은 결코 절박하지 않고 과거를 넘어 진화한 사람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침묵 속에서 빛나고 그녀 없이도 활기차게, 그녀 없이도 미소 짓고 그녀 없이도 충만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진정한 복수입니다. 시시덕거림이 아니라 진전이고 장난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그녀가 없는 동안 당신이 레벨업하면 어떤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이 순간이 필요했어. 이번에는 혼자서, 이번에는 성찰하며, 이번에는 날카로움을 더하고 내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 침묵이 당신에게 주는 것은 명확함과 집중력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동안 당신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이 그녀의 이야기를 읽었는지 확인하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당신은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곁에 없어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알아봐 줄 필요도 박수 쳐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의 가치를 몰랐던 젊은 시절의 당신을 위한, 안주하지 않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더 이상 작게 행동하지 않는 현재의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함으로써.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침묵 속에서 성장하고 부재 속에서 빛날 때 당신은 그녀가 돌아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걷고 있고 그 목적은 자석처럼 끌리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것이고 잘못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것이고 당신은 마침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반응은 힘이 아니라 항복입니다. 그녀를 쫓는 것으로 되찾는 것이 아니라 분리함으로써 당신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평화가 그녀의 존재보다 더 중요해질 때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 침묵을 선택하고 명확함을 선택하고 당신 자신을 선택하십시오. 이 글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 침묵은 제 힘입니다. 말하고 의미 있게 그리고 실천하세요.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속에 불을 지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아직 혼란에 휩싸인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이 사명을 지지해주세요. 지지해주실 때마다 진실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힘을 되찾도록 돕고 아무도 침묵 속에 갇혀 자신이 항상 정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돕습니다.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시고 당신의 삶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세요. 그녀는 당신을 무시했어요. 차가워졌고
그녀는 물러났죠. 당신은 휴대폰을 응시하며 그녀의 이름이 불을 밝히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쫓는 순간 당신은 지는 거예요. 반응하는 순간 그녀는 이기는 거예요. 반응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순간 그녀는 애초에 당신을 가졌던 게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해요. 바로 그때가 게임의 판도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당신이 진정으로 강해지는 순간이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반응보다 침묵을 택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가슴으로 말하세요. 진심으로 말하세요. 오늘은 그저 또 다른 영상이 아니니까요. 이건 한계입니다. 오늘 당신은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마스터하기 시작해요. 당신은 쫓도록, 자신을 설명하도록,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도록 배웠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효과가 없고 당신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죠. 그녀는 차가웠고 그녀는 거리를 두었어요. 당신은 바닥 없는 양동이에 더 많은 것을 쏟아부었어요. 당신은 더 이상 쫓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힘, 당신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을 울린다면 채널을 후원해주세요. 이 콘텐츠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인생을 바꿀 통찰력입니다. 저희를 후원하는 것은 단순히 이 영상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수천 명의 남성을 돕는 것입니다. 첫째, 그녀는 물러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당신에게 열정적이고 반응적이고 현재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어조가 변했습니다. 답장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차가워졌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먼저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모티콘도 사라지고 갑자기 당신이 계획을 세우려고 할 때마다 그녀는 바빠집니다. 당신도 그것을 느낍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그녀의 에너지가 바뀌었고 이제 당신은 침묵을 언어처럼 해석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진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당신의 본능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 말해야 한다, 고쳐야 한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그 본능이 바로 당신을 무너뜨리는 프로그래밍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쫓습니다. 그들은 손을 내밀고 문자를 2번 보내며 괜찮아 또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고 묻습니다. 애초에 고칠 수 없었던 것을 고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의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당신이 물러설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감정 게임입니다. 미묘하고 수동적이며 당신이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를 기준으로 자존감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반응하거나 물러서는 것입니다. 반응하면 그녀는 당신을 대체 가능하고 절박하고 연약한 존재로 봅니다. 물러서면 당신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당신은 그녀가 자신의 가정에 의문을 품도록 강요합니다. 당신은 대본을 뒤흔듭니다. 그녀는 추격전을 기대했지만 침묵은 예측할 수 없고 예측 불가능성은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강력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공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명확함, 의도, 기준이 가득합니다. 침묵은 강해지기 위해 반응할 필요는 없어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하면 내 존재도 변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종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누군가 멀어지고 당신이 가만히 있을 때 당신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야 합니다. 멀어지는 것을 위해 싸우지 마세요. 놓아주고 당신의 평화를 지켜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라면 그것은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혼란을 선택할 때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정지능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기술, 즉 반응하지 않는 것을 숙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숙달은 당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고양시키고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당신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을 통제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의 인정이 팔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에 맞춰
스스로를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조용히 있을 만큼의 규율이 없지만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은 규칙을 정합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사이며 그 반사는 소음보다 더 밝게 빛납니다. 그녀가 물러설 때 쫓아가지 마세요. 거리를 두세요.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마세요. 그녀의 가치를 관찰하세요. 스큐어트하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그녀가 물러설 때 당신의 길, 당신의 비전, 당신의 사명에 기대세요. 가만히 앉아 있지 마세요. 고요히 나아가세요. 당신은 반응이 아닙니다. 당신은 반응입니다. 차분하고 신중하며 의도적인 반응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느끼려고 한다면 당신이 떠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느끼게 하세요. 그녀에게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녀에게 우주를 주세요. 하지만 원치 않는 곳에 있지 마세요. 스스로 잠기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위대해 보이도록 자신을 움츠러들게 하지 마세요. 그녀는 무언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물러섰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지루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춤을 출지 궁금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당신의 반응은 똑같아야 합니다. 존재감 속의 힘, 침묵 속의 강인함.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무 행동도 하지 마세요. 그녀가 만든 현실 속에 앉아있게 두세요. 그녀는 거리를 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공간을 원했습니다. 그녀가 침묵 속에서 숨 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당신이 조용해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녀는 드라마를 기대했습니다. 노력을 기대했습니다. 애원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녀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혼란에 익숙해진 당신에게 평화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 평화는 그녀가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당신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에 머물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당신의 부재가 말하게 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녀가 돌아오면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침묵이 당신을 보호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이깁니다. 그러니 그녀가 물러설 때 장황한 글을 쓰지 마세요. 당신만의 이야기, 집중, 규율, 운동, 독서, 돈 관리, 명료한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세요. 그녀가 당신을 여전히 좋아하는지 고민하는 동안 그녀가 한때 좋아했던 모습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녀의 의견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돌아오는 것조차 바라지 않을 겁니다. 이제 당신은 평화를 맛보았고 일단 평화를 맛보면 다시는 전쟁에 안주하지 않을 테니까요. 두 번째는 당신이 침묵할 때 그녀가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그 변화는 당신에게가 아니라 그녀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소음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피드백, 반응, 그리고 당신 마음속에 여전히 자신이 중요하다는 어떤 신호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차가운 말을 했는데 당신이 움찔하지 않으면 그녀는 당황합니다. 그녀가 거리를 두었는데 당신이 쫓지 않으면 그녀는 불안해집니다. 이제 그 패턴이 깨졌고 그 깨진 패턴은 새로운 관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하고 피드를 새로 고치고 신호를 찾습니다. 그가 내 이야기를 봤을까? 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을까? 온라인 상태일까? 그녀는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지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의 부재는 당신이 함께 있었을 때보다 더 큰 소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의미와 힘 그리고 목적이 가득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이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에게 깨닫게 합니다. 전화 옆에 앉아있지도 않고 마무리를 간절히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 깨달음은 그녀의 리듬을 깨뜨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적 반응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것을 먹고 삽니다. 그녀가 물러선 것이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자 그녀는 자신의 힘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녀는 당신이 집착하지 않고 당신의 명료함 속에 그녀의 혼란이 필요하지 않으며 망가진 신호를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녀의 인정을 쫓는 대신 더 나아지려고, 더 잘 만들어가고, 더 잘 치유하려고 바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는 끔찍한 일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물러섬으로써 피하려고 했던 바로 그 질문들에 직면하게 되고 그 질문들은 당신이 보낼 수 있었던 어떤 문자 메시지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이제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내가 그를 잘못 판단한 걸까? 생각보다 그가 더 든든했던 걸까? 왜 나 없이도 괜찮은 걸까? 그 혼란은 벌이 아니다. 그것은 반성이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 그녀가 자신을 보는 것이다. 그 거울 속에서 그녀는 예전에 감정적으로 다스리던 그 남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굴하지 않는 사람,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그녀 없이도 더 나아질 수 있는 사람을 본다. 그것이 그녀를 두렵게 한다. 남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는 미스터리가 되고 미스터리는 곧 힘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당신의 생각을 알 수 없다. 그녀는 당신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을 가늠할 수 없다. 그 예측 불가능성은 그녀를 끌어당긴다. 이제 그녀는 명확성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녀는 당신이 하던 대로 해야 한다. 침묵은 전략이 아니다. 그것은 증거다. 당신이 그녀의 에너지에 중독되지 않았다는 증거. 당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 당신의 가치가 그녀의 관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증거. 이제 처음으로 그녀는 설명하지도 간청하지도 굽히지도 않는 당신의 모습을 봅니다. 걸어가는 남자를 보고 그 모습은 침묵이 시작된 후에도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마지막 대화를 계속해서 되뇌고 당신의 문자를 다시 읽고 그녀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변화하고 있고 당신의 침묵의 매 순간은 그 간극, 그 공간, 그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그녀는 그 공간을 후회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망가뜨린 것을 당신이 고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침묵은 명확성을 만들고 그 명확성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누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투자했는지, 누가 장난을 쳤는지, 누가 당신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러니 조용히 하세요. 그녀가 자신의 메아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녀가 자신의 생각을 쫓을 수 있도록 하세요. 당신의 사랑이 무한하고 당신의 인내가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과 함께 앉아있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치게 하려고가 아니라 치유하려고, 혼란스럽게 하려고가 아니라 명확하게 하려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제 소음이 사라지고 나면 남은 것은 진실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너무나 시끄러워서 그녀조차 무시할 수 없습니다. 셋째, 반응은 약함이고 침묵은 힘입니다. 당신이 반응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일부를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하지만 조금씩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차가운 메시지에 따뜻하게 반응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약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녀가 멀어지려고 애쓰는 모습에 당신은 당신을 절박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녀의 무관심에 당신은 과도한 설명으로 반응하지만 그녀는 당신을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봅니다. 이건 그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규율, 당신의 자각, 당신의 내면의 강인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반응은 당신은 여전히 내 마음 상태를 조종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감정의 조종관을 그녀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당신의 가치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고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든 말든 말입니다. 그녀는 그 불균형을 느낍니다. 그녀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당신의 모습을 그녀는 알아차립니다. 변호할 필요도 없는 것을 변호하려고 과도한 설명을 하는 모습도 그녀는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하고 그녀가 기대했던 감정적인 피드백을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권력이 재설정되고 역할이 뒤바뀝니다.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녀입니다. 이제 그녀는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난 내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난 게임을 보고 있고 그 위에 있어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침묵은 사람들을, 특히 반응을 조종해 강인함을 느끼는데 익숙한 사람들을 뒤흔듭니다. 침묵은 조종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묽지 않는 사람을 미끼로 유혹할 수도 없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는 레벨업하거나 떠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이깁니다. 반응에 지배되는 삶은 혼돈이지만 침묵에 기반을 둔 삶은 평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평온함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사람들이 스스로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하고 자기 성찰을 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당신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반응하면 당신은 날카로움을 잃고 감정적인 싸움에 휘말려 기진맥진하고 붕괴하며 중심을 잃게 됩니다.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은 중요한 것, 즉 당신의 목적, 당신의 길, 당신의 원칙을 위해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말하지 않는 것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일이기도 합니다. 소음에 중독된 세상에서 침묵은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감정을 인정하고 관찰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적 성숙입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를 차갑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착하며 혼돈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을 왕으로 만듭니다. 당신의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정확함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도 해야 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도록 강요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당신이 그들을 밀어붙였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세요. 반응하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자유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주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남의 드라마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소유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규율이며 진정한 힘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네 번째, 수용은 인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수용은 오해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을 받아들이면 묵인하는 것이고 당신이 약하고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용은 항복이 아닙니다. 명확함입니다.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보고 의도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물러섰습니다. 수용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용했습니다. 그녀는 설명 없이 에너지를 바꿨습니다.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수용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 일을 알고 내가 느끼는 것을 느끼며 여전히 혼돈보다는 평화를 선택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약함의 반대입니다. 가장 정제된 형태의 힘입니다. 감정적인 실망의 불길 속에 서서 이게 날 무너뜨리지 않을 거야, 날 바꾸지 않을 거야, 날 규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유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며 마무리를 쫓지만 마무리는 종종 초연함을 늦추려는 필사적인 시도일 뿐입니다. 사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녀의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인정받기 위해 그녀의 인정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만의 자각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녀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가 상황을 바로잡아 줄 것을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의 말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아도 됩니다. 평화는 내면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며 내면에서 그 평화를 키울 때 수용은 제2의 천성이 됩니다.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입장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해를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관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용입니다. 금욕주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그 에너지를 반응에 집중하는 기술입니다. 당신의 반응은 항상 당신의 책임이므로 다른 누구도 당신의 모습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 힘을 그녀에게 주지 않는 한 그녀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러겠습니까? 이미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에게 당신의 감정 상태를 어떻게 다스릴지 왜 허락하겠습니까? 수용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부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항상 같습니다. 저는 제 평화를 지킵니다. 저는 제 가치 안에서 살아갑니다. 저는 명확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복수할 필요도, 마무리할 필요도, 복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진실, 자존감, 목적에 맞춰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기분이 좋을 때나 이치에 맞을 때가 아니라 필요할 때입니다. 현실에 저항하는 것은 고통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수용은 당신을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에너지를 되찾을 힘을 주고 일단 그 에너지를 되찾으면 당신은 멈출 수 없게 됩니다. 5번째, 그녀가 그 결과를 느끼게 하세요. 우리는 경계와 자아가 혼동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둘은 다릅니다. 경계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타인을 위해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형태의 자존감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처럼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느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의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재에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접근이 차단되었을 때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에너지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을 때 그들은 배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에게 주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또 다른 설명이나 감정적인 구원이 아니라 진정한 공간, 책임감으로 메아리 치는 공간, 그녀가 가졌던 것과 잃었던 것을 상기시켜주는 공간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건 원망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기대했던 감정의 깔개보다 사랑이라는 가면 아래 무례함을 참아내던 당신보다 이건 악의가 아니라 주권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잃은 결과를 느끼게 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자신의 습관에 맞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그건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들의 결정에 무게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현실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거리를 두었고 이제 그 거리를 견뎌내야 합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선택지를 주었고 이제 당신의 일관성 없는 삶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조종이 아니라 성찰입니다. 당신의 침묵이라는 거울에 비친 당신의 선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맑고 차갑지만 솔직합니다. 당신이 반응할 때 당신은 그 성찰을 방해하고 추락을 완화하며 감정의 버팀목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만히 있으면 그녀는 스스로의 감정에 따라 걸을 수 있게 되고 그 여정은 말로는 결코 할 수 없는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일은 분노나 이성 때문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의무가 아니고 당신의 시간은 자유롭지 않으며 당신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존재를 잘못 다루는 사람은 상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부재를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결과의 힘입니다. 기준을 정하고 선을 긋고 존중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녀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다른 여자가 돌아오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결과든 승리입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잃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그 사람을 붙잡고 그 과정에서 당신 자신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당신의 말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침묵이 그녀에게 가르치도록 하고 그 교훈이 두 사람 모두를 자유롭게 하도록 하세요. 6번째, 침묵 속에서 성장하고 그녀의 부재 속에서 성장하세요. 당신의 침묵은 멈춤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후퇴가 아니라 재정렬입니다. 당신이 반응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과 그녀 사이뿐만 아니라 과거의 당신과 진화한 당신 사이에도 공간이 생깁니다. 변화는 바로 이곳, 침묵 속에서, 고독 속에서, 과거의 당신과 미래의 당신 사이에 신성한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이 공간을 활용하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앉아있지 마세요. 당신의 진화에 집중하여 그녀의 부재가 무의미해질 때까지 발전하고 고양하고 당신의 진화에 집중하세요. 헬스장에 가고 돈을 모으고 책을 읽고 마음을 연구하고 당신의 기술을 연마하세요. 가장 위험한 당신이 되세요. 폭력이 아니라 가치에 있어서 위험하세요. 선택권이 있는 사람은 결코 절박하지 않고
과거를 넘어 진화한 사람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침묵 속에서 빛나고, 그녀 없이도 활기차게, 그녀 없이도 미소 짓고, 그녀 없이도 충만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진정한 복수입니다. 시시덕거림이 아니라 진전이고, 장난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그녀가 없는 동안 당신이 레벨업하면 어떤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이 순간이 필요했어. 이번에는 혼자서, 이번에는 성찰하며, 이번에는 날카로움을 더하고 내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 침묵이 당신에게 주는 것은 명확함과 집중력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동안 당신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이 그녀의 이야기를 읽었는지 확인하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당신은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곁에 없어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알아봐줄 필요도 박수쳐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의 가치를 몰랐던 젊은 시절의 당신을 위한, 안주하지 않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더 이상 작게 행동하지 않는 현재의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함으로써.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침묵 속에서 성장하고 부재 속에서 빛날 때 당신은 그녀가 돌아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걷고 있고 그 목적은 자석처럼 끌리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것이고 잘못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것이고 당신은 마침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반응은 힘이 아니라 항복입니다. 그녀를 쫓는 것으로 되찾는 것이 아니라 분리함으로써 당신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평화가 그녀의 존재보다 더 중요해질 때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 침묵을 선택하고 명확함을 선택하고 당신 자신을 선택하십시오. 이 글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 침묵은 제 힘입니다. 말하고 의미 있게 그리고 실천하세요.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속에 불을 지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아직 혼란에 휩싸인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이 사명을 지지해주세요. 지지해주실 때마다 진실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힘을 되찾도록 돕고 아무도 침묵 속에 갇혀 자신이 항상 정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돕습니다.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시고 당신의 삶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세요.